오늘 미국장은 휴장이고요. 유럽장은 뭐 닥사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지만 금요일 날 3%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없었던 것처럼 꼭 그 금요일 날 저 스타트점 그때까지 딱 내려와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지지난주죠. 지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약간 매파적 발언한 것 때문에 세차게 내려서 그 위에 계속 움직이다가 이게 그러니까 끝나갈 무렵,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가스 차단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에 한번 또 세차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다가 반등하다가 세차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제 눈치 보기로 다시 한번 진입한 것 같고요. 남미 지역 주가는 반등했어요. 멕시코하고 브라질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캐나다도 반등했고 주식시장은 이제 눈치 보기를 캐나다 휴장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유가가 다시 상승했는데 2% 상승했죠. 86달러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오펙에서 뉴즈원입니다. 이세영 최성 기자께서 올려주셨는데 9월 5일자 8월 일간 10만 달러 10만 배럴 증산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감산한다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8월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64만 8천인가요? 늘렸다가 그걸 다시 10만으로 줄였다가 다시 10만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8월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석유가는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그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자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쪽으로 원자재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생각보다는 덜 하락했어요. 전월보다는 감소했지만, 근데 이 유럽 지역이 엉망입니다. 보면 서비스업 지수 보면 제조업도 많이 깨졌지만 지금 서비스업 보면 이 간당간당해요. 간당하거나 이렇게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그리고 수축 강도가 좀 세지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엔 전체 서비스업 지수 놓고 보면 유럽 전체 서비스업 지수로 놓고 보면 지금 수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지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경제가 안 좋은 곳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럽이 가장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 에리어, 그러니까 유로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로 연합이거든요. 둘 다 유로 연합은 아직 8월달 경제 지표는 안 남았고, 유로존 지역은 8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월달보다 아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계속 러시아 쪽에 그 에너지 관련된 무기화 정책으로 시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22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 근데 22에서 기준금리 올린다고 이게 영향을 받으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연가스를 잠그서 천연가스가 상당히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미국 천연가스고요. 이거는 이게 영국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난리를 친 이후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머리를 두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네덜란드, 그러니까 유럽 천연가스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영국이고요. 얘도 급등했다가 추세적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열됐던 한 차례 싹 올라갔던 게 좀 진정되고 있는데 이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 이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주요 국가들 경제 규모가 큰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국가들 이 상당히 많이
천연가스를 이미 재고 있어서 겨울이 어렵긴 하지만 꾸역꾸역 그래도 흘러갈 것이다. 향후에 수요에 대해서 좀 반응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요 위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로 잠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세적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는 거 보면 점점 에너지의 푸틴, 그 거꾸로 말했네요.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정책이 약간씩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완전 소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에너지 관련된 변동성이 생기면 그게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정신없이 한없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겠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잡힌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수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프레이터스 데이터에 나오는 컨테이너 지수인데 글로벌 컨테이너 지수는 계속 아랫방향으로 하락하고 있고 힘이 잃어가고 있고, BDI 지수는 이미 이거 보면 코로나 팬데믹 수준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동량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가인데, 유가 뭐 아랫방향으로 내려온 거 지난번에 보셨고, 중국 어딘가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봉쇄했었죠. 아니, 전체 봉쇄 며칠간. 그 때문에 이제 세차게 내려와서 90달러 넘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90달러 넘어 움직였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왔고요. 이제 오펙 얘기 때문에 다시 살짝 들긴 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게 머리를 들고 올라가진 못하고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가 요동을 친다면 이제 하반기에 얘기가 될 그 G7이 결의했죠. 러시아 석유 캡을 씌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얘가 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수축 얘기들이 많아서 그게 훨씬 더 압력이 셀 것 같아요. 석유 가격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자재 가격은 추세적으로는 뭐 천연가스든 아니든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유가든 이것든 상관없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이미 뭐 지지선을 깨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독일에서 전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어서 알루미늄이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경기 수축 압력이 그걸 뛰어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 이거는 한명호 기자께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돈을 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핀란드고요. 에너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유럽 국가들에서 일부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러시아 제재 반대 그 시위를 하는 것들의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핀란드 서방하고 미국이, 이제 서방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대리전을 이제 현재 치르고 있는데, 그 에너지 압력이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수십 배 올랐다는 얘기가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뭐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실제 이제 급등하기 전보다 수십 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 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게 푸틴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것을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이탈리아에서 극우 세력이나 뭐 이런 쪽이 선거에 등재되고 그러면 그 유럽 쪽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쥐어짜는 행위를 요번에 하다가 멈춘다 하더라도 경기 수축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상황이 진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계속 이걸 쥐어짜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수축이 100%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욕 증시가 연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전고점까지 못 가요. 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연말까지 21.5 올라야 되는데 4개월간 이만큼 오르는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밑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모든 그 심각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게 쑥 내려갔다가 다시 그런 얘기되고, 지난번에 올라갈 때 미국 이제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야 참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올라갔을 때 6월에서 8월 올라가는 사이에 주시장 반등세가 상당히 높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붕괴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생각도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붕괴시켜야 될 만한 트리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모기지 업체 파산 얘기는 드렸지만 걔가 누적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지, 뭐 한두 개 기사 가지고만은 아직 현상의 초입 단계거나 혹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뽑아내는 GDP 나오거든요. 가끔 보여드리는, 매번 발표되는 지표로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블루칩은 주요 기관에서 뽑아낸 폭이고 그 중앙치가 여기인데, 최근 GDP 애틀란타 다우에서 매번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측정하는 걸 보면 그 윗단에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걸 보면 미국 지표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야 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에너지도 겨울께쯤 쥐어짤 줄 알았더니 미리 쥐어짜고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전문가들 측 중에 여기는 지금 올해 트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 전문가 중에서 보시면 올 가을 겨울에 코로나19 기승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2년 지났잖아요. 지금 3년 차인데, 3년 차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하고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일정 부분은 그 풍토병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는, 이런 의견을 내민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이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일단 주식시장이 일단 들리면 요번에는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포지션을 약간 줄였었는데 이번에 반등하면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쪽에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수출 경쟁력 쪽에서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조정 국면에서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반등도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번 2,500 살짝 넘었는데 다음번 반등할 때 그 강도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